지난 2018년 4월 문재인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USB 1개를 건넸습니다. 문재인은 그 USB에 한반도 신경제를 위한 발전소 건설 구상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통일부 측에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측에서는 국가기밀이니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사법고시 부정합격자라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 USB의 복사본이 중국 연변 조선족 시장에서 미화 약 10,000불의 가격에 상품으로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자료가 적국에 전해져서 그 복사본이 제3국에서 상품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 USB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였으나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도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젊은 날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복무를 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중대한 국가안보자료가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 적국의 수장에게 직접 전해졌다는 사실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기밀이니 국가비밀이니 하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께 소상히 그 진실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크게 3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중수로 시스템의 설계, 제작, 재료에 관한 모든 정보. 둘째, 한국의 방위 산업 현황과 최신 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 셋째,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세탁과 현금화에 관한 모든 정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표한 원자력 중수로 시스템의 재료에 관한 개념도입니다. 이 개념도를 기반으로 하여 중수로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플루토늄 생산을 합니다. 이 중수로 시스템은 1950년대 캐나다에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중수로는 매일 핵연료를 갈아 넣기 때문에 경수로에 비해 핵폭탄을 만들기 쉽습니다.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조금만 연소시키고 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중수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20기 가운데 중수로형은 오직 월성 원자력 발전소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남한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그 시스템 설계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른바 K방산 최신 무기들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USB에 담겨 김정은에게 건네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등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되는 최신 무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올린 임종석의 대북송금 이란 영상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해킹한 암호화폐를 국내의 모 유명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세탁한 뒤 현금으로 바꿔 제3국을 거쳐 평양으로 송금된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정보가 또한 그 USB에 담겨서 김정은에게 전해졌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의 해커들이 해외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에서 엄청난 규모의 가상화폐를 털었다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드러난 것만 이렇고 아직 수사 중인 것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부의 행정망을 해킹했다는 라자루스란 이름도 눈에 보입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불법으로 외화 송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미 금감원과 검찰에서는 오래전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북한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해킹하여 훔친 가상화폐를 한국의 유명한 모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세탁을 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빼돌려졌습니다. 이 불법 세탁과 송금을 총지휘한 인물이 바로 임종석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가 국가기밀이 아닌 그냥 남북한 신경제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똑같은 복사본 1개를 당시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에게도 주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훗날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인터뷰 방송을 아주 짧게 요약 편집을 하였습니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Mr. Chung Hee-yong, then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President Moon Jae-in, he refuted the claims, the allegations, and he said President Moon Jae-in was only giving Kim Jong-un USBs that Mr. Chung Hee-yong then named New Economic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he also said he gave you the same USB. Did you receive it? Well, maybe one of his staff gave it to one of my staff. When I saw that story, I asked him. He didn't give it to me. He did give me a complete briefing. We used to talk all the time, and he came after the Pyongyang summit to debrief me and others. But the mysterious USB, I never saw. 판문점 USB 프로젝트를 총지휘하고 기획, 설계, 제작한 인물이 바로 전 국정원장 서훈입니다. 이 자는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안기부 요원으로 북한 심포경수로 건설을 위해 당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즉 해도의 금호사무소 현장 소장으로 임명돼 그 후 2년간 북한에서 살게 됩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수시로 평양을 들락거리며 평양의 고위군, 관 인물들과 술판을 벌이는 등 주주육림에 빠지면서 점점 평양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을 북한에 살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볼모로 잡힙니다. 완전히 포섭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자는 다시 국정원에 복귀하여 평양의 요원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거물이 됩니다. 새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모두 기획, 설계, 동행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최고 협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이 자를 제일 총애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판문점 USB에 담긴 내용을 볼 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무엇이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정부기관의 컴퓨터 서버의 장애도 자연 발생적인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